친명계나 범친명계나 중도층 이 정도에서는 이제 누구도 도전을 하지 않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박용진 전 의원 정도나 네. 아니면 친문의 전재수 의원 부산의 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용진 전 의원이 아시다시피 총선 때 그 수모를 당했으니 네.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 몸이 좀 아프잖아요, 박용진. 네, 아마 그래도 좀 그 회복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네. 전재수 의원은 친문을 대표해서 네. 출마를 친문이 이번 전당대회를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문을 대표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2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즌 2냐 이게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진보 정당 진보 좌파 정당의 시즌 2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네. 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강민구 그 최고가 최고위원이 예. 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고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네.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고 하면은 그 전에 DJ 노무현 체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정통성이 DJ 노무현 이렇게 온다고 보면 87 체제 이후에 네. 그것보다도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이재명 체제가 시작을 됐다. 이것은 진보 정당의 시즌 2가 됐다. 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 세력을 정치 세력을 그렇게 보였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조금 전에 강민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만 계속 정치를 했거든요. 네. 대구 수성구 구의원을 하고 대구시 시의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구 시당위원장을 했는데 이 지방 조직까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다고 이렇게 보이면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 공천권 확보도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방탄 이 대표 방탄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법사위 운영이 이런 것을 다 가져가도록 이렇게 지휘하는 이런 네.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본인의 방탄을 위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또 그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고쳐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조기에 끝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또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력을 쏟고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지금 1심이 뭐 8월 달에 나온다 9월 달에 나온다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새로운 그 수사도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을 넘어서 진보 좌파 진영 전체가 네.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큰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을 하고 진보 있다. 좌파 진영에서는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한 2년 내에는 큰 선거가 없으니까 네.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뭐 위기를 맞으면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도박이 되는 거예요. 와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또 각자 도생을 하겠죠. 각자 여러 갈래로 이제 흩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네. 친문 따라가고 친명 따라가고 뭐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큰 도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장 핵심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문제인데, 물론 피선거권이 살아있을 수가 있죠. 그 재판이 대법원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무죄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나중에 그 막판에 올라갈수록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적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낮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높지 않다. 절반 이상이야 못 그렇죠.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네. 예를 들어서 특검 정국을 만들든지 탄핵 정국을 만들려면 국회 절차를 막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법부의 시간은 더 빨라요, 지금. 1심이 곧 8월 달에 나온다, 9월 달에 나온다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까지는 사법 시기가 매우 느리게 매우 가서 늘었죠. 네. 매우 늘었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변하는 상황을 보면은 새로운 수사도 막 지금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정자등 뭐 호텔이나 네. 아니면 뭐 그 호응금 쪼개기 네. 이런 게 새로 막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계속 늘렸는데 네. 이게 이제 9월 달에 1심에 나온다. 위정교사 8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방어막을 치는 절차는 다 그 표결도 해야 되고 다시 거부권 하면은 재표결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시기를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선거법에서 예. 가령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1심에서 받으면 네. 이게 2심하고 대법원까지 확정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네. 그대로 이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표적 위원직 날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민주당에 434억 원을 물어내야 돼요. 네. 국고보증금. 네. 그게 만약에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과연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도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거기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거 완전히 극적으로 반전은 되겠죠. 적인